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3일 금리 인하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석유 수출국 기구에 유가 인하를 요청하고 유가가 내리면 난 금리를 즉시 내리라고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캐나다에서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식으로 테슬라가 소폭이지만 오늘도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전 거래일보다 0.66% 하락한 412.3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라클이 스타게이트 특수에 힘입어 오늘도 1% 이상 상승,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3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전기차 수요를 촉진하고 중국에 대응할 경쟁력 확보를 위해 EU 전역에서 적용되는 구매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성공 투자를 향한 힘찬 발걸음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전날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으로 S&P 500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모더나가 조류 독감에 이어 노로바이러스까지 백신 개발 힘을 가합니다. 주가는 10% 넘게 급등하면서 장을 마무리했고요. 또 송가람 대표의 이슈와이드를 통해서는 높아지는 글로벌 증시 변동성, AI에 특히나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장 전 리포트에서 오늘만 일하면 내일부터는 최장기간 연휴에 들어갑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소식들 전달받길 바랍니다. 네, 먼저 김현 캐스터와 함께 미증시 3대 지수 마감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0.22% 상승하면서 2만 54포인트에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0.53% 상승하면서 6,119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0.92% 상승하면서 44,56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오늘도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잠시 숨고르기 장세로 들어서는 모습이었지만 장 막판 나스닥이 상승 전환하는 흐름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온라인으로 연설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받았는데요. 연준의 즉시 금리 인하 요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가격을 인하 요청한다는 발언에 원유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주식시장은 변동성 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연일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4.6%대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45% 하락하면서 5,445포인트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WTI 유가는 하락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원유 가격 인하 요청 발언에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오늘 배럴당 74.21달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M7 종목들 혼조세가 짙은 모습이었는데요. 엔비디아는 0.1% 상승해 주었습니다. 147.22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장 막판 상승 전환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거기에 AMD도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은 미 정부가 추가 수출 통제 조치를 가할 수 있다라는 관측도 악재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애플은 0.08% 하락하면서 223.66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목표 주가 하향 분석에도 장 초반 1%대 반등을 시도하는 듯 싶었지만 트럼프가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의 과징금을 언급하면서 이후에 큰 불만을 표시하는 발언과 함께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닷컴 역시 장 막판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강보합권에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메타 플랫폼스 보겠습니다.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2.08% 상승하면서 636.45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나왔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메타에 대해 인공지능 역량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가를 660달러에서 710달러로 높였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하락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0.66% 하락하면서 412달러 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테슬라가 2월 1일부터 캐나다에서 모든 전기 자동차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펜하이머는 테슬라의 4분기 배송량과 수익에 대한 예상치를 각각 179만 대와 995억 달러로 낮춰 잡았습니다. 알파벳 오늘 0.2% 하락하면서 197.98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한편 영국 반독점 경쟁 당국이 미국 기술기업 애플과 구글의 영국 휴대전화 웹브라우저 시장 지배력에 대해 공식 조사를 시작한다는 소식 전해졌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모더나입니다. 오늘 10% 넘게 급등하는 흐름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이번 겨울 미국 전역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더나가 노로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주가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현재 백신의 대규모 3상 시험이 진행 중이며 빠르면 올해 말이나 2026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구토와 설사를 유발하고 전염성이 매우 강한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에 더 흔한 계절성 질병입니다. 특히나 더욱 혹독한 이번 겨울에는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2배나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알코아입니다. 오늘 3.69% 하락하면서 37달러 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알루미늄 생산 업체 알코아는 지난 4분기에 매출이 급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알코아는 지난해 기록한 순손실 1억 5천만 달러, 주당 순손실 0.84달러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알코아의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전일 대비 2% 가까이 하락한 채 움직였는데요. 그러나 윌리엄 오플링거 CEO가 캐나다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로 인해 알루미늄 비용이 상승할 것이며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무역 비용이 상승하면 국내 공급망과 자동차 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한 후 알코아의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메리칸 항공입니다. 오늘 8.74%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의 1분기 실적 전망이 분석가들의 추정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전일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기대감의 장 초반 19.10달러에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전일 개장 전 내놓은 아메리칸 항공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주당 순이익 0.86달러, 매출액 137억 달러로 월가의 전망치 각각 0.59달러와 133억 2천만 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내놓은 올 1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며 결국 하락 반전했죠. 개장 전부터 9% 하락하던 주가는 결국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글로벌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첫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미국에서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2021년 11월 이후 약 3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뜨거운 고용과 고물가 등 강한 성장 시그널을 이유로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고 밝힌 가운데 고용 열기가 한풀 꺾인 것은 아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2주 이상 실업수당 건수 청구한 건수를 의미하는 계속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5일에서 11일 주간 189만 9천 건을 기록해 전주 대비 4만 6천 건이 늘어났습니다.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을 휩쓸고 있는 대규모 산불 사태와 함께 보행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짚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대미 투자와 미국산 수입을 늘리겠다는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세 폭탄과 규제 혁파, 감세 등 친시장 정책, 미국 경제 나홀로 호황 등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례는 언급하지 않은 채 취임 첫날 기준 미국에 대한 신규 투자 규모가 3조 달러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집권 4년에 나눠서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연 7,500억 달러 이상이 미국으로 투자가 된다는 의미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통신 SPA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향후 4년간 대미 투자와 무역 확대 6천억 달러를 투입할 의향을 밝혔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외국 정상급과 통화한 건 빈 살만 왕세자가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날을 세웠던 대만도 대미 투자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고요. 전 세계 국가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1차적으로는 관세 폭탄의 충격을 피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친시장 정책도 투자 유치 흐름에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미국 경제가 호황을 구가하는 것도 해외 자본이 밀려 들어오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과도한 장밋빛 전망에 휩싸여 있다는 경계론도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쿼드 회의 공동 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직전에 열렸던 쿼드 회의에서는 해당 표현이 들어갔었는데요. 앞서 김정은은 핵 보유국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까지 나온 가운데 미국의 대북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 첫 쿼드에서 이 같은 변화가 있었던 것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측 내부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커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쿼드 회의 공동 성명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진 데 큰 의미를 둘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파장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5천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의 조달 가능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프로젝트가 실현되기 어렵다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건데요. 퍼스트버디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휘둘렀었던 머스크가 트럼프의 청사진이 담긴 AI 프로젝트에 딴지를 걸게 되면서 둘의 관계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신호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장밋빛 전망을 내놓은 상황에서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머스크가 기자회견 불과 몇 시간 뒤 프로젝트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나서자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다만 머스크의 이번 발언은 트럼프가 아닌 오랜 앙숙인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를 조준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한편 머스크의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남미 공동시장에서 탈퇴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남미 공동시장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4개국을 중심으로 결성된 공동시장인데요. 이들은 회원국이 공동시장 역외에서 개별적으로 FTA를 체결하는 것에 반대해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최대 교역국인 브라질과의 경제적 연관성 때문에 남미 공동시장에서 탈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밀레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 역시 드러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바로 이어서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다양한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더 넓은 시장의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미증시 3대 지수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미증시 마감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증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흐름들 아무래도 지금 AI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 스타게이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봐야 할 점,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개별 테마가 모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이런 AI 관련 대형주로 인해서 지수가 끌어올려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은 많지 않다라는 점. 여기에서 엔비디아, 오라클, MS 이런 IT 관련된 AI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로 강세가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몰릴 가능성 그리고 이런 해외 시장에서 ETF 강세, 대형주들의 강세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런 흐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신고가의 흐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가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일정 같은 경우에는 최근 우리가 볼 수 있는 다양한 일정들, BOJ 회의라든지 트럼프 정책, 외환에 대한 이슈, 다양한 이슈들 우리가 이것들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여기서 엔비디아 성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2026년 이후로도 연장이 가능하다라는 점, 이런 대형주들, AI주들의 성장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런 AI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에서 장기 프로젝트 수혜주로 굉장히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미국 기업들 꾸준히 지켜보면서 그 외에 다른 시장들의 흐름 함께 지켜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내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기술주 가운데서는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0.1% 상승하고 있고요. 애플은 0.08%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글 역시도 약보합 수준에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이렇게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주지 못한 채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미증시입니다. 여기서 스타게이트와 관련된 소식 역시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AI와 관련된 회사들이 합작 회사를 설립하면서 큰 기대감을 모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찬물을 끼얹으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차이가 틀어지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이 부분은 예상이 됐던 부분이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부분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기존의 이런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관계에 있어서 IT 대형 종목과 그리고 러스트벨트의 제조업 부분, 이 부분과의 충돌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이 예상이 나왔고, 하지만 이런 흐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런 AI 기업, IT 기업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크게 남아있기 때문에 단순한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AI 동맹, 스타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올 것이냐. 왜냐하면 이 AI 부분에 있어서는 이 데이터 센터 외에도 우리가 꾸준한 이런 반도체에 대한 수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이슈는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 AI 동맹, 스타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염두가 되고 있지만, 이렇게 대두되는 것 외에도 AI에 대한 투자나 이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이슈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회사들 계속해서 고가에서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이슈도 단기로는 끝날 가능성 염두를 두어야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AI 쪽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쪽에서는 소프트웨어 쪽이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기업들의 어닝 시즌이 도래한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빅테크 실적 공개를 할 텐데 여기서 앞장서서 넷플릭스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새벽에 3% 넘게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미국에서 구독료 16%를 올리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우리에게까지도 여파가 올 수도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고요. 자, 그럼 빅테크 어닝 시즌 어떻게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될까요? 지금 어닝 시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닝 시즌 안에서 빅테크들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의 이런 빅테크주들의 실적, 주가 전망, 지금 상당히 밝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고 있고 그런 주가의 상승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흐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매출에 대한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지금 2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이 AI 그리고 IT 쪽에 대한 빅테크들에 대한 투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그리고 주가 계속해서 이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이런 사업 모델 안에서 이 구독자 수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크게 늘었고 또 매출도 상당히 늘었지만 이 부분이 정체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어느 정도 잘 나왔고 그리고 이 넷플릭스 안에서도 새로운 수익 모델, 이 저가형 구독 모델 발표했죠. 이런 새로운 수익 모델이라든지 다양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을 또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 시즌에서의 계속되는 실적 그리고 이런 국가에서의 각종 정책에 따른 기대감 이 두 가지를 살펴본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이 AI 빅테크에 대한 투자감, 기대감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아무래도 이런 빅테크주들에 대한 실적 부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단기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로 출렁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은 단기로 출렁임이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 계속되는 실적에 대한 내용들 살펴본다면 충분히 앞으로 상승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닝 시즌 역시 기대감을 물고 있고요. 특히나 정책발 이슈 역시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닝콜까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수준들이기도 한데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백신 쪽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단에서 사실상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덕분에 작년 말부터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조정이 좀 길어지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새벽 모더나가 조류 독감에 이어서 노로바이러스까지 백신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주가가 10% 넘게 뛰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밀렸었던 그리고 백신과 관련해서 회의론자가 미국 보건수장의 매출에 대한 전망을 낮추기도 했었잖아요. 앞으로 미증시에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뭐 뒤에 후수를 드리겠지만 이런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 AI와 함께 이어진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단순히 우리가 이런 백신 산업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이 백신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강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진단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어느 정도 코로나가 종식되어 가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백신 섹터까지 모두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의 기대감, 먹거리, 중장기적으로는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임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의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아무래도 1상, 2상, 3상까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상당히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AI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백신 수요에 대한 기대감은 코로나 외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본다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매우 좋은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AI 쪽 제약에 대한 이슈도 함께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최근 들어서 암 환자 그리고 심장병 환자 중증 질환에 대한 환자들
치료법, AI 진단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히 이런 일상, 이상, 삼상에서의 굉장히 개발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AI가 만든 실험에 대한 부분, 임상이 곧 시작될 것이다 라는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중증 질환 그리고 만성 질환 환자들에게 신약 개발 속도가 빨라진 만큼 이 약들이 도입되는 시기도 빨라질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약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빠른 체질 개선 그리고 매출 증가 함께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꼭 봐야 하는 섹터다라고 보여지고 단기로는 지금 굉장히 이슈가 나오고 있는 AI 부분 그쪽에 IT에 집중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AI 신약 임상 부분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이고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단기로도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야 할 섹터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AI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여지는데요.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추가적으로 그럼 우리 BOJ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오늘 금리 인상을 나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측을 하긴 했지만 일각에서는 블랙 먼데이 재현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요. 다만 또 일각에서는 시장에 이미 선 반영됐다라면서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반영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이전에 블랙 먼데이 때와 같은 굉장히 큰 충격이 올 것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를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바로 금리 부분입니다. 금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굉장히 큰 격차가 났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8월 대비했을 때 금리 부분 큰 격차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이 다양한 경제 지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지표, 실업률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전 8월에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던 부분 이 부분만큼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좀 더 무게에 실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금리에 대한 충격 같은 경우에는 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 이 일본의 자금에 대한 부분 우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시기에 굉장히 크게 움직였던 이슈 바로 금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8월 달 우리가 기존에 강했던 8월에 이 이슈보다는 상당히 약하게 넘어갈 것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통화정책회의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임금 상승률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지표들 체크를 해보고 이 부분과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뭐 어느 정도 S&P 지수가 이전과 다르게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고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BOJ의 이슈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치고 가고 있는 이 S&P 지수의 흐름 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뭐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미국에서의 다양한 호재들 이 부분을 일본에서 BOJ에서의 이슈가 덮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본은행의 회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다양한 호재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의 호재가 어느 정도 이어질 것이냐 어느 정도 강력하게 갈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더 집중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현재 미국의 호재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기대감 그리고 IT 쪽의 개발 이슈 또 한 가지 AI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이 세 가지가 함께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트럼프 정부 2기에서의 방향성 이 대형 빅테크주들 빅테크 회사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AI에 대한 투자까지도 가져가겠다 자국 위주의 정책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서의 이런 강세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외의 다양한 변수들보다는 이 미국 내에서의 다양한 지표 우리가 지금은 챙겨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은 뭐 다양한 증시 상황이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의 시가총액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지금 50%를 넘기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 세계 글로벌 증시를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미국의 흐름, 이 부분을 가장 크게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미 정책의 IT 그리고 AI에 대한 기대감, 지금 현재 꾸준히 살펴봐야 할 시기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 8월보다는 시장의 충격은 덜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의 호재가 조금 더 시장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유독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에 좀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이런 부분 가장 크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자면 지금 프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에 대한 금리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자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자금, 우리나라 GDP의 8배 이상 되는 자금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굉장히 큰 자금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일본에서의 금리, 계속해서 이 일본 금리에 대한 부분이 인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엔캐리 자금이 미국 그리고 다양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투입됐던 자금이 바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이 부분에 지금 국내에 대한 투자 그리고 IT 대형주들의 투자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정권 초기에 어느 정도 이걸 이끌어줄 수 있는 자금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금리, 강달러 상황에서 그렇게 된다면 지금 미국의 주가, 그 외에 다른 다양한 국가에서의 주가도 출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 엔캐리 자금 청산에 대한 미 증시에 대한 우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첫 번째로 고려하고 계속해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가 강하게 나올 것이냐, BOJ 회의 이후에 움직임이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전 8월과는 상당히 다르다. 어떤 점이 다르냐? 금리에 대한 부분, 큰 격차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 시장에 대한 호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 두 가지 살펴보신다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다.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지 않겠느냐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캐리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충격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트럼프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금리 유가 인하를 압박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미국에서 생산을 안 하게 된다면 관세를 더 높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우리가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바로 전 세계 글로벌 증시를 봤을 때 지금 미국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의 50%를 넘어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 시장의 독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의 반증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트럼프 정부의 자국 보호주의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미국 시장에서의 독점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시가총액에 대한 독주 체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미국 시장에서 어떤 섹터를 주목하고 있느냐, IT 섹터 내에서도 AI 쪽 어느 쪽에 투자를 하느냐,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어느 쪽에 투자를 고려를 하시더라도 지금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시장, 그 시장 안에서도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가는지 여부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AI 부분, 이 부분을 강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 AI 안에서도 이 자국 보호주의를 통해서 IT 쪽 대형 빅테크주들을 첫 번째로 보호할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 AI 신약에 대한 부분, 이 AI와 IT 부분에서 파생돼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섹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이 시가총액 50%를 넘어서면서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그렇다면 블랙록 CEO가 10년물 국채금리 5.5%를 돌파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인터뷰까지 나눴는데요. 이렇게 국채 쪽에 수요가 쏠리게 된다면 미증시 지수 자체가 좀 횡보세를 보여주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 높아 보이실까요? 지금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되는데요. 말씀해 주셨 것처럼 지금 당장의 흐름, 개별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양한 증시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어느 쪽의 증시다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시장의 예수금, 전체 자금에 대비했을 때 어느 쪽으로 분산이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시장에 투입될 수 있는 자금은 한정적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빅7, M7에 대한 투자에 대한 집중도, 그리고 IT 종목군들, AI 관련된 종목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혜로 인해서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 개별 섹터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먼저 체크를 해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런 강한 섹터만 계속해서 움직이는 부분, 그리고 개별 섹터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이전처럼 매출이 나오는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는 흐름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개별 섹터에 대한 흐름, 이슈 굉장히 강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지금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AI 반도체, 빅7앤 M3에 대한 흐름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외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섹터 전반적으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개별 섹터에 대한 이슈 상당히 높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전략을 가져가 본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전략으로는 이 AI 관련된 대형 섹터 M7 위주로 편입을 해보시는 전략,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 AI 관련된 바이오 섹터 안에서 우리가 한번 골라보는 추가적으로 이슈가 있을 수 있는 섹터 미리 선심해보는 전략, 이 부분을 가지고 갈 수 있겠는데요. 또 한 가지 또 소개를 해드리자면 지금 이런 강하게 한 섹터에 몰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될 점은 ETF 쪽에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강하게 한 섹터에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에 투자를 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 이유는 자금은 굉장히 큰데 이 종목에 투자를 하다 보면 그 종목의 어느 정도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관 투자에서 비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ETF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필수적이다라는 점에서 세 번째로 말씀드릴 점은 이런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에 대한 ETF, 전체적인 지수 ETF, S&P 외에도 AI 관련 IT, 그리고 M7 관련된 ETF도 지금 우리가 함께 주목을 해봐야 될 시기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자금적인 집중도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관 투자에서 최근 ETF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체크 포인트 살펴봤습니다. 우선 AI 대형 주식 M7 위주로 매수를 한번 해보는 그런 기회를 엿봐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AI와 함께 갈 수 있는 바이오 쪽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ETF 역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내용들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가람 대표의 이슈와이드 높아지는 글로벌 증시 변동성 AI에 특히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엔비디아와 오라클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AI 기술 외에 데이터 센터 건설 관련된 기업도 수혜가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도 주목하는 일본의 금리 인상 여부 반드시 오늘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송가람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는 9시 개장 방송까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밤사 있었던 소식들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준비제도에 즉시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음 주 페드의 기준금리 결정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금리 인하 압박에 나선 모습입니다. 현지 시간 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화상연설에서 즉각적인 금리 하락을 요구할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내려야 하며 우리는 금리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금리 관련 메시지라 더 주목받았는데요. 페드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그동안 예고한 것처럼 통화 완화 압박을 시작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후보 시절부터 고금리 정책을 비판하고 대선에서 승리하면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을 해고하겠다고 공언해왔던 만큼 이번 발언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페드는 견조한 경제와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법 이민 제한 정책, 감세 정책 등이 물가 인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번 FOMC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돈을 쓰고 있지만 나토는 미국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재차 언급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돈을 써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나토를 보호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토 회원국은 방위비를 GDP의 5%까지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진행한 온라인 연설에서도 나토가 방위비 지출을 5%로 증액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이미 오래전에 이뤄졌어야 할 일이라며 2% 기준을 초과하는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 사태를 계기로 2024년까지 국방비 지출 목표를 각국 GDP 대비 2% 수준으로 끌어올리자고 합의한 바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부터 줄곧 안보 무임승차를 근거로 방위비를 GDP 5%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나토 회원 30개국 가운데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한 국가는 7개 국가에 불과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라클이 스타게이트 특수에 힘입어 오늘도 1% 이상 상승,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3일 연속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23일 뉴욕 증시에서 오라클은 1.22% 상승한 186.47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전일에도 오라클은 6.75%, 전전일에는 7.17% 각각 급등했었는데요. 이로써 이번 주 들어 오라클은 15% 급등했으며 지난 5거래일 기준으로는 18% 폭등했습니다. 이는 주가가 16% 정도 급등했던 지난 2021년 12월 이후 최고의 한 주입니다. 최근 오라클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지난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오라클, 오픈 AI,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참여하는 스타게이트가 AI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 펀드는 1,000억 달러로 시작하지만 5천억 달러, 한화로 약 720조까지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스타게이트 호재에 힘입어 오라클이 연일 급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1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 유력시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보편적 관세를 즉각 부과하지 않았고 글로벌 금융시장도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은 덕분으로 보입니다. 달러당 엔화 환율은 트럼프 충격이 예상보다 덜하면서 변동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일본은행은 이틀 일정의 정책 결정 회의를 마치고 24일 정오께 단기 정책 금리를 현행 0.25%에서 0.5%로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인데요. 지난해 여름 일본의 금리 인상 결정은 시장의 예상을 빗나간 것으로 미국의 고용보고서 부진과 맞물려 8월 초 글로벌 증시 폭락을 촉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린다면 예상에 부합하는 조치로 로이터에 따르면 선물 시장에 반영된 일본 금리 인상 확률은 80%에 달하는데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에도 엔화 환율의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금리 인상이 시장 가격에 반영됐고 트럼프 충격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서 엔화가 갑자기 큰 폭으로 절상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최고 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 프로젝트가 미증시에 의도치 않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 참석을 위해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 중인 핑크 CEO는 현지 시간으로 23일 미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조심스러운 낙관론 입장인데 내가 보는 시나리오 중에는 상당히 나쁜 것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핑크 CEO는 만약 모든 민간 자본을 풀어준다면 성장에는 매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동시에 이 중 일부는 새로운 인플레이션 압력을 창출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위험은 아마도 아직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채권 시장은 우리가 어디로 향할지 알려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1일 올트먼 CEO와 레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을 백악관으로 불러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이 이끄는 오픈 AI와 소프트뱅크, 오라클 등 3개 기업이 AI 합작사 스타게이트를 공동 설립해 향후 미국 AI 인프라에 최소 5천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핑크 회장은 향후 전개 상황에 따라 인플레이션 탓에 금리가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주식시장에 큰 부정적 충격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5% 상향 돌파를 시도하고 5.5%까지 도달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일이 현실화할 경우 증시에 충격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개장을 약 12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전날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장을 마무리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 인하 그리고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S&P 500 지수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그려냈습니다. 자, 그럼 전일장 우리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장 한마디입니다. 네, 오늘만이라면 여러분 내일부터 최장기간 연휴에 들어갑니다. 그 때문인지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1% 넘게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테마들이 움직였는지 화면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입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 우선 항공과 여행주가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티웨이 경영권 분쟁 소식에 그 항공주 내에서도 LCC 관련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가파르게 탔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대한항공이 최선호주로 꼽히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석유를 증산하겠다라고 하는 공언에 국제유가는 4거래일 연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덕분인지 정유주는 떨어졌지만 항공주에는 탄력이 더욱더 붙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렌드, AI와 양자, 우주 이렇게 3개로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스타게이트를 출범한다는 소식에 AI와 지능형 로봇, 통신 장비, 즉 AI 지능형 로봇 쪽에서는 머리 쪽에서 상승 흐름을 가파르게 보여줬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에서 강세였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통신 장비 역시 강세를 나타냈었던 하루였는데 어제는 우리 전문가들께서 통신 장비는 지금 당장 급등하더라도 더 이상 이상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만큼 2017년 최장기간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통신 장비단에서는 5G 주파수 경매도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통신 장비와 관련된 소식들 함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머스크 CEO 그들은 돈이 없다. 스타게이트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었죠. 국내 반도체 관련주 즉 하드웨어 쪽에서는 낙폭을 보였었고 HBM과 관련해서도 소부장단에서도 약세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 뉴욕 증시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아이온큐와 레게디 컴퓨팅 그리고 D-Wave, 퀀텀 등 돌연 급락했다라는 소식에 우리도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 전날 급등했었던 로켓랩 등 우주 항공주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우리 국내에서도 누리호와 관련된 인공위성 그리고 국내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약폭을 키웠다라고 하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살펴볼게요.
네, 이번엔 한 달 내내 트럼프와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은데 트럼프가 IRA를 결국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린 뉴딜이 그린 사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는데 전기차와 2차 전지 그리고 리튬 관련된 종목들 낙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파리 협정이 결국을 타퇴했는데 국제사회는 기후 대응에 후퇴할 것을 우려하면서 CCUS, 탄소 포집과 관련해서도 그리고 풍력 에너지 등 에너지 쪽에서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 트럼프가 중국과 사이가 좋지 않죠. 그런데 이번에 중국도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트럼프가 우리를 그만큼 공격을 한다면 우리도 그만큼 맞서겠다라고 하는 소식 속에서 물동량이 감소될 것을 우려하면서 해운주, 물류 쪽에서도 약세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차익 매물이 나왔었던 조선주, 우리는 여기서 조선주를 그러면 판단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고밸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포트폴리오 내에서도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건지는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기술 투자 5.41%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계속해서 장중 내내 상승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박스권 내 장세를 유지하고 있죠. 비트코인 약세 영향으로 비트코인 관련주 역시도 낙폭을 키우고 있고요. 애플의 아이폰 수요가 계속해서 둔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애플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LG이노텍과 BH 주가가 장중에 뚝 떨어졌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특징주 살펴보시죠. 네,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4분기 호실적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에 4% 넘게 올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쪽에서 사실 올해 초부터 상승을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다라고 했었던 기대와는 다르게 작년 말까지 상승폭을 확대하다가 올해 초에는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그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감과는 다르게 올해 초부터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CDMO 관련해서도 상승 흐름을 가파르게 탔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고 있는 김문수 테마주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평화산업과 평화홀딩스 상한가를 터치했다라는 점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주가는 선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일까요? SK하이닉스 사상 최대 실적에도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세론과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방 압력을 보여줬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더불어서 더 접근해도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HBM과 관련해서는 수요가 여전하다라는 부분 속에서 증권가는 28만 원, 31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올해 상장 1호 미트박스 글로벌 코스닥 상장 첫날에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어제 우리 매크로단에서도 그렇고 BOJ 금리와 관련된 결정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우리 지수적으로는 약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시장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일장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SK하이닉스의 실적, BOJ까지 굵직한 이벤트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다 지나고 이제 BOJ 하나 오늘 이벤트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긴 한데요. BOJ에 대한 내용 살펴보기 전에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의 다보스 포럼에서 있었던 연설 내용부터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다보스 포럼 연설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했던 내용들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크게 세 가지로 제가 구분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유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우디랑 오펙 국가에게 유가 좀 내려달라라고 부탁 혹은 압박을 할 것이다라고 코멘트를 좀 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WTI는 75달러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대로 미국 에너지 기업들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공급량을 좀 늘려야 가격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에너지 기업들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기업들은 오히려 반대로 상승세를 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금리 인하를 요구를 했습니다.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미국을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동참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관세였습니다. 심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미국에서 단순하게 제품을 만들면 모두가 해결된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미국에서 만들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상 최대 감세안 또한 통과시킬 것이다라는 코멘트도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오전 5시 부근 좀 넘어가면서부터 속보가 좀 전해졌는데요. 가상화폐 실무 그룹 TF 관련해서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 규제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 부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있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 시장 안에서 관련주들이 있긴 합니다. 특히나 거래소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요즘엔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보다도 직접 투자에 대한 트렌드가 좀 늘어나고 있어서 이쪽에서는 박스권 가지고 트레이딩 매매 전략을 좀 취해보시면 어떨까 싶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BOJ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BOJ 금리에 대한 이야기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오후쯤 넘어가면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시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블랙 먼데이가 다시 재현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 그리고 트럼프 발로 불확실성이 있다, 그리고 충격이 크지는 않을 거다라는 세 가지 정도 시각으로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BOJ에서는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혹은 이제 제로 금리에 있었던 일본 쪽에서 자금이 좀 나와서 이게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로 투자가 좀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일본 쪽에서 금리를 인상한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럼 미국에 있었던 빅테크 관련주들을 좀 청산하고 다시 돌아오는 걸 의미를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좀 청산 우려감이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긴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가 인상된다. 그리고 다음 주에 FOMC도 있고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감도 높아지게 된다면 특히나 오늘은 차익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또 한쪽에서는 이미 엔화 가치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려감이 좀 있긴 합니다만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있어서 오늘 오후장에서 변동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일단 염두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SK 하이닉스 관련된 뉴스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세론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성적표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반영됐다라는 마법의 단어가 또 적용이 됐죠. 설 전에 이제 차익 욕구에 대한 욕구도 좀 높아졌었고요. 상여금을 위해서 자사주 727억 원을 처분했다라는 부분 또한 약간은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이던스가 앞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잡혔다라는 부분인데 디램을 원래는 10% 후반 정도 목표로 했다가 10% 중후반까지 좀 떨어뜨렸고요. 낸드도 10% 중반에서 초반까지로 좀 떨어뜨리게 되면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가 컨콜을 통해서 조금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보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목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컨콜 내용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부분은 2025년에 HBM 매출 관련해서 전년 대비 100% 이상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좀 했고 HBM4 앞으로 시장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가 될 텐데 지금 예상하는 플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단 제품을 올해 개발하고 양산 준비도 완료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DDR5랑 LPDDR5 선당 공정을 전환한다라는 내용도 같이 나오게 됐는데 이 공정이 전환이 되게 된다면 당연히 소부장단한테는 부가적으로 수혜가 좀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소부장단에 대한 수혜를 기대 가지고 좀 바닥에 있었던 종목들도 같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빅테크들의 러브콜도 계속해서 일단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SK 하이닉스 창구에 모건 스탠리가 꽤나 높은 자리를 좀 차지하고 있었고요. 엔비디아는 이미 기본적으로 TSMC랑 삼각 동맹을 좀 굳건하게 가지고 가는 쪽이고 더불어서 구글, 메타, 아마존은 이제 자체적으로 칩을 만드는 에이직 반도체 트렌드를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이직에도 HBM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빅테크들의 러브콜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시각도 같이 가져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SK 하이닉스 내용까지 정리하고요. 오늘 예상 체결 지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시작 출발은 빨간불 켜져 있습니다. 코스피가 강보합 수준 2,528선, 코스닥은 0.01% 상승하면서 724선에 있습니다. 물론 출발은 지금 모두 다 빨간불이 켜져 있긴 합니다만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 BOJ 금리 인상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1월 24일 금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세뱃돈은 없었습니다. 어제 양시장 모두 다 1%대 하락하면서 마무리했고요. 그 안에 살펴봤더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동반 매도세를 좀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음 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워낙 긴 설 연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위축됐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가장 먼저 지수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예상 체결가와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지수 모두 다 상승불 키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특히나 코스피는 0.5% 올라오면서 현재 지금 2,530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0.2%가량 올라가면서 725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업종별로 등락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 지금 종이목재만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의약품, 제약바이오 쪽에서 오늘 강세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되돌아보자면은 제약바이오 쪽에서 개별 이슈 위주로 움직였던 종목들 꽤나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훈풍 크게 불었는데 오늘 장 안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업종들도 전반적으로 모두 다 상승불 그대로 켜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장 안에서 부진했던 게 기계, 전기전자, 운수장비 쪽이었습니다.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어제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장 안에서는 기계가 1.7%로 필두로 달리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운수장비와 전기전자까지 나란히 모두 다 상승불을 켜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오름폭 크게 형성하고 있고요. 특히나 건설 쪽에서 0.7% 상승폭 크게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돼 가지고 이슈 계속 받고 있었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 살펴봤더니 전반적으로 그래도 상승불 강하게 켜지고 있는데 출판, 매체, 복제 쪽에서가 0.6% 낙폭이 꽤나 깊게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양시장 업종별로 보니까 일단 한 업종 정도를 제외하고 모두 다 오름폭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불을 키면서 지금은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증권가에서 코멘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삼성전자 갤럭시 S25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S25의 흥행 돌풍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코멘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실적 발표를 했던 게 SK 하이닉스입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라는 그런 엄청난 명예를 안았는데 어제 시장 안에서는 2.6%가량 빠졌습니다. 오늘 시장은 시작부터 1.1%가량 올라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실적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봤더니 HBM이 그 실적을 이끌어갔고요. YOY 대비했을 때는 4.5배 정도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HBM4 12단은 하반기에 양산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16단까지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장 안에서 실적 발표를 하니까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23%, 지금 시총 1위부터 5위 안에서 가장 강하게 오름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초로 연간 매출 4조 클럽에 들어갔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올해도 호실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대차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컨퍼런스 콜을 살펴봤더니 보편 관세가 부과가 되더라도 혼다와 토요타보다는 영향이 적다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GM과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안에서는 혼조세가 짙게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HLB 쪽에서 3.6%의 낙폭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은 현재 알테오젠 하나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신규 빅파마와 5개 이상의 물질 이전 계약을 맺으면서 일단 1분기 중에 추가 기술 이전이 가시화가 될 것이다라는 판단 현재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함께 살펴보자면은 이 행정명령으로 IRA 전면 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동안 2차 전지에 대해서 조금 낙폭이 컸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으로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물과 2년물로 공모 회사채 발행 계획을 세웠다라는 소속까지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맵을 열어서 현재 지금 이 시장 속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이 상승하고 혹은 하락하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들 훨씬 더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조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안에서 제조업 섹터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 꽤나 많이 출회가 됐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 미국의 발전을 갈 수가 있다.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었고요. 조선주도 어제장 안에서는 부진한 흐름 나타냈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는 0.9%대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현재 5.17%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고요. 매출액이 YOY 대비했을 때 31%, 영업이익은 YOY 대비했을 때 76%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장 안에서 주가는 5%가량 올라가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하이닉스 올라가니까 또 오늘 같이 가고 있습니다. 0.3%가량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권사에서 코멘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GMP와 LS전선의 북미 사업 법인을 인수하게 되면서 이 성장 기대감이 앞으로 좀 크게 보여질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코멘트까지 썼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D 현대인프라코어랑 HD 현대건설기계도 마찬가지로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두 종목 다 어제 실적을 봤더니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요. LNG 이중연료 컨테이너선을 12척을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전자기술 섹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자기술 섹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삼성전자와 몇몇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상승불 강하게 켜주고 있습니다. 일단 금호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자회사죠. 브릭메이트가 파블로 항공과 협력을 했습니다. 군집 드론으로 수집한 안전점검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 AI 플랫폼을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이노텍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대비했을 때 큰 폭으로 증가를 하긴 했지만 이전 전망 대비로 봤을 때는 조금 감소한 규모고요. 기판 소재 사업부 수익성이 예상보다는 조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주당 2,090원 현금 배당 결정을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 외에서도 강하게 주목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2호 인수를 결국적으로는 좀 철회를 했습니다. 소액 주주들의 반발이 그동안 워낙 거셌었고요. 인수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 유증을 발표했는데 유증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락세를 강하게 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유증 금액이 쪼그라들게 되면서 결국에는 인수를 철회했다라는 소식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의료기술, 제약바이오 섹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오늘장 안에서 그래도 특징적인 종목을 꼽아보자면 펩트론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 1개월 지속형 비만 치료제죠. PT403 특허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업 설명회에서 이 시스톤 캠퍼스 그리고 유한양행 등으로부터 마일스톤 600억 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예상치를 또 내놨습니다.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그랩바디 B와 그랩바디 T에 대해서 더 이상의 검증은 필요 없다라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했다라는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을 방금 전에 공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YOY 대비했을 때 29% 정도 올라갔고요. 매출액은 YOY 대비했을 때 10% 그리고 순이익이 YOY 대비했을 때 80% 증가하면서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HLB가 현재 3.6%가량 낙폭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연휴를 맞이하기 하루 전 오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양시장 예측가가 상승 출발이었는데 코스닥은 보합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다시 상승 전환에 성공을 좀 했네요. 그리고 코스피는 지금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유의미해 보이고요. 또 선물 쪽에서도 일단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장하고 나서 일단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오늘은 일본의 통화정책회의, 금리를 과연 이제 인상할 것인가 아니면 동결을 할 것인가라는 메시지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인 시초 수급은 어제 있었던 이 다보스 포럼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화상 연설이 있었죠. 네. 여기서 긍정적인 메시지가 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가를 내려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석유 수출국이 주요 협의체인 오펙에 유가를 인하할 것을 통보를 했죠. 이에 따라서 유가가 인하가 좀 현실화가 된다면 파월 의장과 만나서 조속한 시일에 금리가 내려야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좀 하겠다라는 좀 메시지를 했고, 이에 따라서도 뭐 금리를 어느 폭으로 좀 인하를 해야 되느냐라는 어떤 이야기에 많이 내려야 한다라는 언급이 있었어요. 이제 이 부분은 매파적인 금리 인하 기조가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좀 작용을 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전이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금리에 관련된 우려 정책들이 굉장히 높았어요. 현재 당선인 시절에는 금리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 금리를 인하해서는 안 된다. 금리를 좀 올려야 된다라는 이 애매모호한 스탠스가 좀 있었고, 그리고 주요 정책이었던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라든가 보편적 관세 부분들은 금리의 상방 압력을 좀 가할 수 있는 그런 우려 요인을 좀 작용을 했는데, 오히려 금리 인하에 관련된 스탠스를 좀 전환했다는 부분들은 좀 다소 좀 긍정적이고, 이 부분은 시장에 상당한 영향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오늘 양수급도 비교적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외인 수급이 현재는 좀 부재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 이후에 오히려 2월 초에는 명확한 좀 방향성을 좀 잡아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보고 있고, 증시 예탁금이 한 52조 원대로 지금 현재 형성이 좀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51조 원대까지 좀 내려왔던 증시 예탁금이 좀 소폭은 좀 올랐지만, 명확하게는 50조 원 중후반까지 올라줘야 되는 그런 영향들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결산법인들의 주요 실적 발표가 좀 예정되고 있는 2월 초에서 2월 2주차까지에 관련된 실적 동향들 이후에 오히려 좀 수급적인 측면들이 일부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을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관건은 오늘 일본의 금리 인상이 좀 가장 큰 화두가 좀 될 것인데,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 영향보다는 좀 일시적인 영향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된 청산 우려감들이 아직은 좀 남아있는 것은 좀 사실이지만, 우리가 좀 작년 8월처럼 시장에 큰 혼란을 좀 주었던 그때만큼에 대한 충격 여파까지는 아닐 것이다라고 좀 보여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장중에 오히려 금리 동결 기조로 좀 유지가 된다면 오히려 장중의 변동성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도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잘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BOJ 관련해서 일단 일시적인 영향은 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BOJ도 있고 더불어서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차익을 하고 갈지, 왜냐하면 연휴 사이 FOMC도 있기 때문에 굵직한 이벤트를 소화하면 또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어서 이걸 차익을 하고 갈지 혹은 그냥 넘겨야 될지도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요? 네, 크게는 좀 두 가지예요. 지금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아마 올해 이번 주 초에 좀 많이들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현금 비중을 굳이 늘릴 필요 없다.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포트를 좀 더 다각화해야 되는,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내 증시가 반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글로벌 상승률이 1월에서는 좀 높지만 대체적으로는 크게 오른 것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좀 강했던 섹터들, 특히나 전력기기라든가 조선주라든가 일부 섹터들에 좀 국한된 상승폭이 좀 더 상대적으로 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섹터를 좀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일부 절반 정도에 대한 비중 축소를 해서 다른 실적주에 관련된 포트 전략을 좀 새롭게 수립하는 그런 방향들은 좀 좋아 보이는데, 굳이 매크로 이슈라든가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기조 때문에 보유하고 있던 것을 무리하게 팔아서 현금을 좀 늘려야 되는 그런 정책보다는
일단 그 영양 부분에 가서는 뭐 과거처럼 수급 변동이 좀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에 대한 구간은 저는 조금 지났다고 보고 오히려 올해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에 주목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우리가 좀 예상했던 뭐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도 일단 뭐 실적의 양극화가 있죠. 물론 이제 레거시 반도체 부분에 대한 실적이 악화됐던 삼성전자와는 좀 다르게 SK하이닉스처럼 HBM 향 비중이 높아지면서 실적 개선을 좀 이루거나 뭐 이익 확장을 좀 취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의 차별화가 있는데 점진적으로는 지금 AI라는 그 인프라 투자라는 이 조치가 점진적으로 그 갭을 좀 줄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낙수 효과 관점에서 반도체 소부장주도 점진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좀 보시겠고요. 2차 전지 섹터의 경우에도 지금 뭐 트럼프발 정책 노이즈가 현실화가 좀 됐지만 이미 저는 매를 맞았다고 좀 보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했던 리스크 요인들 차라리 좀 털어버리고 올해 1분기 내지 2분기부터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될 수 있는 캐즘의 완화 구간, 이에 따른 저가 매수 유입에 우리가 선침해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수익 지표가 상대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는 셀사, 삼성 SDI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들, 그리고 2차 전지 뭐 부가 소재의 경우에는 양극재 같은 경우는 아직 뭐 리튬 가격이라든가 캐파 확장들의 관점에서 좀 차별성이 좀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조금 실적 개선에 관련된 시그널 확인 후 접근을 용이하겠다는 관점에서 셀사가 좀 좋을 것 같고요. 부가 소재에서는 뭐 대주전자재료 같은 실리콘 응급제 적용 재정에 관련된 올해 이제 전망들이 굉장히 좀 높아진, 그래서 캐펙스가 좀 증가되고 있고 실적의 유입량들이 좀 더 예상되는 대주전자 재료 정도는 충분히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매크로 이슈가 있어도 무리하게 현금화하는 전략보다는 일단 보유하고 가는 쪽이 더 낫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트럼프가 이제 어제 다보스 포럼에서 화상 연설을 진행을 했고 그거에 따른 영향도 오늘 좀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를 좀 크게 본다면 뭐 조선, 방산, 재건 등등 여러 가지 테마가 돌면서 계속 순환매 차원에서 시세를 좀 내고 있습니다. 어젠 조선이 좀 밀리나 했더니 오늘은 또 다시 올라오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또 덜어내기도 해요. 그래서 시선이 좀 반대긴 한데 오늘 반대로 어제 조선처럼 좀 쉬어가는 섹터가 있다면 그쪽은 오히려 바라봐도 되는 기회를 좀 찾아봐도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대체적으로 좀 조선이 어제 좀 빠졌던 부분들은 일부 차익 매물 좀 소화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실적의 이 눈높이를 좀 충족하지 못했던 일부 어닝미스가 좀 작용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조정의 좀 빌미로 좀 작용을 했었고 오늘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이 연일을 해서 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은 예상보다 좀 완화된 실적에 관련 기대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시장이 높아진 기대치 때문에 약간 실적 미스가 났던 그런 조정 상황들도 전반적으로는 산업 업황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좀 충분하기 때문에 우려감들은 좀 일시적이고 다시금 좀 재차 반등하면서 갭을 메꾸는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다 좋다라고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도 아직 4분기 실적이 다 발표가 좀 된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는 4분기 일부 좀 시장의 기대치보다 좀 내려갈 수 있는 실적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 PSK 홀딩스 같은 종목들은 3분기보다 완화된 실적이 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소부장 안에서도 종목별 실적별에 대한 양극화가 일부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한다면 내가 3분기 때 바라봤던 이 실적의 뷰가 좀 달라질 것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는 약간 좀 보수적 대응이 좀 필요하고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접근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좀 아닐까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로봇이라든가 최근에 좀 강했던 뭐 원전 섹터 같은 그런 좀 단기적으로 좀 강했던 부분들은 선별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기대감이 좀 많이 올랐던 뭐 양자 컴퓨터라든가 로봇의 경우에도 지금 명확한 실적적인 관점에서에 대한 접근보다는 수급에 관련된 기대감들만 사실 좀 많이 좀 주가에 좀 반영된 측면들을 좀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증시가 일시적인 좀 조정 여파에 좀 있을 때 오히려 변동성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고점에 매수하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반대로 실적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아직 큰 피부, 미용, 의료기기 같은 그런 섹터들의 경우에는 4분기에 호실적이 좀 예상될 수 있는 부분들 최근에 주가 좀 많이 못 올랐던 점을 착안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게임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게임주의 경우에도 3분기에 이어서 우리가 실적이 양극화가 좀 명확합니다. 크래프톤이라든가 뭐 넷마블 같은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 견조한 실적이 좀 예상되고 있는데
NC소프트 같은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신작 흥행에 좀 참패를 하면서 오히려 더 추운 좀 겨울을 좀 맞이하게 된, 펄어비스도 마찬가지로 해당된 신작 게임에 대한 출시가 더 늦어진 점들이 리스크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게임주도 선별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별적인 접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오늘 보니까 SSD 관련해서 하나마이크론도 좀 올라오는 것 같고 소부장이 그래도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거든요. 앞서서 이제 소부장도 좀 종목별로 따져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SK 하이닉스 그 컨콜 내용 보면 DDR5랑 LPDDR5 선단 공정 전환하겠다라는 네네. 멘트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소부장단한테는 사실 기회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따져서 보자라고 했을 때 SK하이닉스랑 관련된 그 밸류 체인만 오케이 사인을 좀 주시는 걸까요? 그렇죠. 일단은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확정 실적에서 그러니까 30일 예정이 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실적이 안 좋은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확정 실적 컨퍼런스에서 어떤 방향성을 좀 제시해 줄 것인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은데 일단 3분기에도 HBM3에 관련돼서 엔비디아 퀄테스트 받을 수 있다. 4분기에 일부 양산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는데 전혀 이 부분까지 좀 지켜지지 못했던 부분들 때문에 주가에서도 명확하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어제 일부 좀 세론 효과 좀 작용을 하면서 조정을 좀 받았지만 그래도 주가의 어떤 흐름들은 굉장히 좀 견조한 그런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차이가 좀 있고 이에 더해서 뭐 12단에 관련된 양산 개시, 16단도 바로 이제 양산에 이제 돌입될 수 있는 이게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 4분기 아니면 내년도 초가 좀 될 건데 16단까지 좀 간다는 것은 기술 선점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격차를 좀 많이 벌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런 부분이라면 SK하이닉스에는 그 다음 공정에 관련된 준비를 이미 마치고 있는 과정에서 공정의 어떤 변화가 좀 예상될 수 있는 부분, 특히나 단수가 상향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칩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세부 공정화가 좀 더 다양해지는 그런 부분들은 장비주들의 초기에 좀 어떤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겠고요. 본격적인 양산이 좀 시작된다는 전제에선 소재사들의 또 이익 기여가 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 줄 수 있겠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은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보다 SK와 밸류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의 오히려 실적도 확실하게 조금 더 차별성을 좀 띠면서 오히려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 좀 크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어떤 반도체 소부장주들의 뷰는 작년보다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 특히나 반도체 거품론 그리고 뭐 겨울론에 관련된 많은 리스크 요인들이 좀 있었지만 해당되는 부분들이 주가에 많은 선반영을 좀 일어났다고 좀 볼 수 있겠고 더군다나 좀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부분들에 대한 확대한 어떤 의지들이 다시 한번 좀 확인됐고 지금 커스텀 반도체에 관련된 어떤 수요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본다면 전반적인 소부장주들의 실적은 2024년도보다 올해가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많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SK하이닉스 관련해서 밸류체인 단에서는 오케이 사인을 좀 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소부장단도 바닥에서 생각보다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있어서 종목 보실 때는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좀 염두를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 2위 종목에 LS 일렉트릭이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사실 뭐 매출이 좀 지연됐다라고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생각보다 실적이 좀 미스가 났고 주가도 좀 밀렸습니다. 근데 LS 일렉트릭은 또 실적이 잘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위치상으로 봤을 때도 HD 현대일렉트릭은 정말 쭉 올라왔다면 LS 일렉트릭은 그래도 아직 전고점까지는 못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고점까지 못 갔다라는 위치까지 고려한다면 대장주가 변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될까요? 네, 수급적인 부분에서 뭐 효성중공업이라든가 HD 현대일렉트릭의 경우에는 고점 형성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차트상으로 좀 보면 그게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LS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고점 형성 이후에 조정을 받았어요. 이게 조정받은 이유가 3분기 어닝 미스가 났죠. 시장의 기대치가 하회됐던.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실적의 양극화가 전력기기 안에서도 있다라고 해서 제가 사실은 좀 냉정하게도 올해 4분기 실적 발표 때도 LS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체크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언급드렸던 이유가 다소 좀 보수적으로 봤던 전반적으로 전력기기 업종들이 다 좋다가 아니라 실적의 미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의 빌미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HD 현대 일렉트릭의 어닝 미스로 인해서 확인이 좀 됐었고
LS 일렉트릭에 관련된 일부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됐는데 실적 발표를 해보니까 지금 영업이익 추정치가 증권사가 좀 제시했던 게 800억에서 한 900억 정도를 좀 제시했는데 지금 어제 실적이 한 1,180억 정도 그렇게 해서 4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그 갭이 좀 더 상회가 됐죠. 시장의 예상치보다 크게 윗돈 영업이익이 견조한 성장성을 4분기부터 좀 입증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들 좀 반영이 됐고 올해 LS 일렉트릭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주목해봐야 되는 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배전기기의 유통망을 확충을 했습니다. 올해 한 25개 거점을 좀 확충했는데 이 부분이 올해 이제 가시성 있는 그래서 고사양 배전기기에 관련된 미국 공급량들이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는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미국 내 초고압 변압기에 관련된 가동이 올해 이제 하반기 시작됩니다. 초고압 변압기에 관련된 양산 캐파들이 올해 점진적인 매출 기여 효과로 좀 크게 나타날 수 있고 한 4분기로 좀 예정되고 있는 증설 투자 효과가 미국 안에서 좀 더 이루어진다면 현재보다 한 50% 정도 상향된 생산 캐파의 증가 요인들은 실적에 좀 기여 효과로 좀 나타내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실적의 기대감들은 올해부터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포인트고 가장 중요한 게 XAI의 데이터 센터형 전력기기를 과연 이제 공급하느냐 이 부분 현재 협의 중에 있지만 이게 기정사실화가 되고 확정이 된다면 이에 따른 모멘텀도 같이 좀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기 때문에 기대 요인이라든가 수급의 관점에서는 지금 그래도 효성중공업이나 뭐 HD 현대일렉트릭에 비해서는 좀 양호한 수급을 좀 이끌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전고점에 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룸은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50% 정도 생산 캐파가 늘어나게 된다면 실적은 뭐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LS 일렉트릭 오늘은 1.9% 올라오면서 일단 윗꼬리는 조금 달려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올라오고 있는 상위 테마들 이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사실 오늘은 첫 번째랑 두 번째 좀 같이 열어서 보면 스타게이트 관련해서 같이 좀 연결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벌써부터 화끈한 투자 소식을 발표를 했죠. 오픈 AI, 오라클 그리고 소프트뱅크까지 함께 합쳐서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한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기술 파트너로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 등등이 언급되고 있어서 파트너사들의 주가 흐름은 그래도 나쁘지 않게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제 좀 설전이 있었죠. 머스크 쪽에서는 소프트뱅크 돈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반대로 이제 오픈 AI 올트만 CEO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설전이 좀 오고 갔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 베런스 AI 전문 기자의 코멘트를 좀 보면 스타게이트의 큰 의미를 두지 말고 에너지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코멘트가 나왔다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연결지어서 에너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전선, 전력 설비, 원전까지도 같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온디바이스 AI인데요. 생각보다 엄청 강한 건 아닙니다만 뭐 HPSP나 더불어서 대덕전자 같은 종목들이 나쁘지 않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서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었고 S25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은 전작과 동일하거나 조금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게임 부분에 있어서 퍼포먼스가 좀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것만큼 아직까지 뭐 주가 반영을 시키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S25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그래도 꽤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어서 앞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오늘 상위 테마 중에 하나로 넣어봤습니다. 자, 세 가지 테마 함께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느 쪽부터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좀 공통성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스타게이트 관련 종목들 좀 언급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좀 발표가 좀 됐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수급 기대감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좀 크게 맞아요. 반영이 되는 모습인데 어제 SK하이닉스 실적 호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소부장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전혀 좀 반영되지 못했어요. 어제는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 일부가 좀 강했고 전력기기 관련 업종들이 좀 더 수혜 기대감에 좀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였는데 오늘의 수급 동향은 약간의 좀 온도차가 있어요. AI 소프트웨어가 좀 쉬어가고 지금 AI 하드웨어 관련 종목들의 일부 좀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낙수 효과 관점에서 계속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전체 3번의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여기서는 AI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키워드가 좀 3번 정도 언급이 됐어요. 이 부분이 마지막에서 좀 더 확정이 좀 되면서 초기 투자액 1,000억 달러 하나로 143조를 좀 투자한다. 그래서 향후
최대 5천억 달러를 4년간 투자해서 미국 내 AI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AI 생태계를 좀 미국이 좀 주도하겠다는 건데 이게 5천억 달러면 한 718조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 작년 정부 지출액이 한 656조인데 굉장히 이게 좀 체감이 될 수 있는 수치는 아니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을 미국에서 4년 동안 투자해서 인프라 투자를 한다. 이게 너무나 이 괴리감이 좀 있다 보니까 아마 어제 이제 일론 머스크의 경우에도 이 돈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좀 제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사업 실효에 관련된 의문성도 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금액적인 어떤 의미를 좀 두지 말고 미국의 방향성,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AI에 관련된 규제를 좀 과감하게 좀 풀겠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산업 정책에 관련된 기대감들은 좀 반영이 됐는데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좀 본격화됐다는 부분들에 대한 영향을 조금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전체 이 프로젝트는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픈 AI가 운영을 좀 맡고요. 소프트뱅크가 재정 담당을 하고 오라클이 기술 협력 그리고 여기에 부가적인 파트너가 엔비디아 그다음에 암 등의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좀 포함이 됐는데 앞으로 해당되는 어떤 이 파트너사들은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겠고요. 초기에 이렇게 좀 구축이 된다면 미국에 막대한 데이터 센터가 건립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AI 인프라라는 거는 현재 AI의 기술을 고도화를 통해서 전반적인 산업에 좀 적용을 하겠다는 뜻인데 AI의 학습 능력들을 상향시키려면 뭐가 필요하죠? 1차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현재보다 많은 추론을 이끌어내려면 막대한 대형 데이터 센터가 좀 필요하게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이 저는 약간 좀 과하게 좀 말씀드리면 한 20배 정도는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보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AI의 거품론이라든가 산업의 어떤 피크 우려감들은 이게 해소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부터 다시 좀 시작이 돼야 된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장 큰 수혜 종목은 단연 좀 엔비디아가 좀 될 수밖에 없고요. 이후에 커스텀 반도체에 관련된 어떤 수요가 좀 증가되면서 개별적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성장도 같이 좀 동조돼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한 어떤 낙수 효과들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본다면 여전히 메모리 3사가 가장 큰 또 산업 수혜가 좀 될 수 있어요. 많은 칩을 공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이 향후에 캐파 확장에 따른 어떤 이익 기여치가 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현재는 시장 선점 관점에서 더 유리한 그런 상황들을 좀 보이고 있다고 좀 판단되고 있고 여기에 연계되고 있는 소부장들은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 양 비중이 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선단 공정 투자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어떤 실적의 흐름들도 장기적 관점에서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스타게이트 관련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일단 앞으로 이제 AI 인프라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이제 공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 파트너로 있는 종목들 그리고 더불어서 거기 안에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는 주인공들도 함께 좀 주가 흐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도 연관되어 있다면 움직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프라를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그만큼 많은 전력원이 필요하잖아요. 전선, 전력 설비, 원전까지도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대형 원전은 짓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려서 SMR이 오히려 차기 좀 게임 체인저처럼 좀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SMR을 직접 하는 기업들이 사실 국내에서는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두산에너나 BHI, 우진엔텍 정도가 있을 것 같아서 이쪽에 대해서는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떤 시선을 좀 가지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SMR 개발 기술들은 국내보다는 유럽이라든가 미국이 좀 더 크게 앞서 있고요. 이게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프로젝트가 좀 구성돼서 아마 올해부터는 가시성 있는 그래서 첫 개발 이후에 처음으로 좀 시도가 좀 될 수 있는 구간은 올해 하반기 내지는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SMR 착공이 좀 예상될 수 있겠는데 이 SMR은 대형 원전과는 좀 다르게 주요 어떤 설비들을 공장 제작에서 한 70% 정도가 완성되고 나머지 30%를 거점에서 이 완료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형 원전보다 당연히 해당된 시공 기간이 좀 짧아질 수밖에 없고 비용도 좀 단순해지는 부분들인데 소형 모듈 원전이 필요하게 된 계기는 대형 AI 센터가 많이 건립되게 되고 이 부분은 막대한 전기를 좀 먹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재 재생에너지를 좀 활용한다. 이 부분에 관련된 수급은 조금 제약적인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원전이 전력 수급의 관점에서는 좀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안전성이죠. 이게 소형 모듈 원전을 과연 우리가 뭐 주요 이제 산업 거점에 좀 형성을 하게 됐을 때 향후에 뭐 원전에 관련된 방사능 누출이라든가 그런 위험에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좀 우려가 됐지만 SMR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 요인들을 얼마만큼 잘 커버하면서 해체하면서 이제 가져갈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좀 관건이기 때문에 뭐 해당된 기술력도 좀 임박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국내 수혜주가 거의 없는 건 맞습니다. 근데 가장 대장주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뭐 원전 모듈이라든가 주기 관련된 시공은 거의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중점을 좀 갈 수밖에 없고 한수원 주도 체제에서 뭐 한전 기술이 좀 설계를 맡거나 뭐 한전 KPS 같은 그런 기업들이 향후에 뭐 운영 담당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데 우리도 원전 모듈에 관련 개발을 현재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한수원 안에서에 대한 한국형 SMR에 관련된 프로젝트가 좀 더 가시화가 된다면 여기에 관련된 낙수 효과들은 기자재 그리고 보조 기자재 기업들의 어떤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태계는 원전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 좋아지는 것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해서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이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에 여길 지원해 줄 수 있는 전선 전력 설비, 최근에 원전이나 SMR까지도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사실 관련해서 국내 기업이 많지는 않고 오히려 미국과 유럽 쪽에서 좀 중심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 선정에도 좀 중요해 보이고요. 원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안전 문제를 어떻게 해지를 좀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움직임도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조언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함께 지난 2021년 12월부터 3년여간 수행해온 함정추진체계 상태기반 진단체계 개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개발이 완료된 체계와 장비는 대한민국 해군의 원활한 운용과 적응을 돕기 위해서 경남 진해에 위치한 해군 교육사 기술행정학교에 증여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황 호조의 전력기기 공급 확대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의 과감한 증설 결정이 호황을 증명하는 요인이다라면서 꾸준한 생산 능력 확대는 매년 견조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1기 사례로 관세 우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 당시와는 달리 전방 수요, 경쟁 환경 등이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동차 부품 대표주인 현대모비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4%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날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57조 2,370억 원, 영업이익 3조 735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수페타시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업과 무관한 2차전지 소재 기업 제이오 인수가 공식적으로 철회됐다는 소식이 들리면서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국내 최대 수혜 기업이면서 목표 주가를 7만 원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당시에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상승불을 키면서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지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상승불 그대로 켜져 있고요. 다만 코스피 쪽에서 확대폭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거의 상승률을 1%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지금 지수를 보자면 2,540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체도 지금 상승불은 그대로 켜져 있습니다만 그 상승폭 자체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0.2%가량 올라가면서 72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제장에서 이 지수의 하방 압력을 눌렸던 두 주체죠.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그래도 동반 매수세 기분 좋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유일하게 매수를 보여줬던 주체인 개인 투자자가 지금 2,400억이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동반 매수하고 있고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좀 반대의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개인 투자자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나홀로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어제와 같은 포지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폭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업종별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 업종들부터 살펴보자면 종이목재 쪽에서는 0.8%가량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 테마주가 들어가 있는 게 종이목재 섹터인데요. 이 안에서도 지금 정치 테마 관련주들이 낙폭을 조금 더 깊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의약품 쪽에서는 1.65% 강세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음식료 쪽에서 거의 1% 가까운 상승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폭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습니다. 철강과 금속 쪽에서는 2.5%, 현재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기계, 전기전자, 운수장비 모두 다 이 어제 낙폭을 이겨내고 오늘장 안에서 다시금 되돌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도 소폭이지만 상승을 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지금 기타 서비스가 0.7%가량 올라가고 있고요. 건설과 유통 쪽에서는 하락불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그 하락폭 자체는 아주 작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 살펴봤더니 지금 하락하는 업종들이 꽤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출판부터 해서 종이, 섬유까지 모두 다 하락폭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화학이랑 음식료 쪽에서는 상승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고요. 엔솔 같은 경우 오늘장 안에서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잠정 실적 때는 다소 시장에 충격을 안겨줬는데 오늘장에는 과연 실적 어떻게 나올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 안에서 낙폭이 꽤나 컸었는데 그 낙폭 자체를 거의 다 회복해 나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주가는 2.9%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에 뒤질세라 2.5%가량 올라오고 있고요. 반면에 현대차는 0.4%가량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5위 안에서는 HLB 이 개장과 마찬가지로 유일하게 지금 하락불이 켜져 있습니다. 다만 낙폭 자체가 현재는 2.7%까지 확대가 된 모습입니다. 네, 이제 맵을 열어서 지금 이 시장 속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승 전환한 종목군들 꽤나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제조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안에서 어제 그리고 그 전날까지도 하락폭을 꽤나 깊게 보여줬던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었던 그런 테마별로 지금 다시금 오르는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원전에 대한 기대감 그대로 유효한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4.19%까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선주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개장과 비교했을 때만 보더라도 지금 상승폭 자체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2.5%, 4.2%까지 올라오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조업 섹터 안에서는 대부분 종목들 올라가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도 6.49%까지 상승폭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어제장 안에서도 다소 부진했던 게 전기전자였습니다. 그 안에서도 LS 일렉트릭이 실적을 잘 가지고 나오면서 유일하게 좀 상승불을 켰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LS 일렉트릭 오늘도 지금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2%대가량 올라가면서 지금 개장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LS도 2%가량 올라오는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ek터 전자기술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금 보합권까지 내려갔습니다. 현재는 지금 보합에서 53,800원 단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2.5%, HPSP가 5.6%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던 그 이야기로 인해서 이 친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쪽에서의 낙폭이 꽤나 깊게 형성이 됐었는데 현재는 3.2%까지 올라왔고요. LIG 넥스원이 6%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7.6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로는 프로세스 산업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공정 산업이고요. 대부분 2차 전지라든가 아니면 반도체, 소재 부품 쪽에 종목들이 꽤나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래도 다시금 회복하는 추세를 보여줬는데 에코프로 머티는 잘 못 따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양 같은 경우에는 공시번복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이 지정됐다라는 것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성암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MP 머티리얼즈가 지금 텍사스주의 히토류 자석 생산시설 시험 가동에 돌입했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리고 이수화학 전반적으로 이수페타시스와 관련된 이수 그룹주들 오늘장 안에서 함께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가 0.3%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SKC 같은 경우에는 1.48%로 그래도 이쪽 섹터 안에서는 가장 강한 움직임 그려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은 현 선물에서 모두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랑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수 기여도 상위 종목으로서 이끌고 가고 있는 중인데요. 다만 오늘 오후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BOJ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중론이긴 한데요.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 설 전에 차익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